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에 치러지게 된 19대 대선,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저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마지막 날을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면서 과반 득표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승리를 자신하며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닌 득표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반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힘차게 개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날 키워드는 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투대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될 거니까 표 좀 나눠줘도 되지 않나? 알고 계시죠? 절대 안 되죠? 저 문재인에게 보내주시는 한 표 한 표가 바로 개혁의 동력입니다. 자신의 안보관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총력을 쏟았습니다. 북한에게는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하라.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에는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뭉치는 거 보고 계시죠? 수단, 방법, 물불 안 가립니다.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개혁과 통합에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바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답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국회에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수 결집의 바람을 일으킬 영남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확신했습니다. 이른바 서민혁명을 강조했고 집권시 내각 구상도 밝혔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인파로 가득 찬 부산역 광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노래로 유세장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홍 후보는 막판 대역전극을 만들어낼 부산 시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90% 이상 투표하면 내가 무조건 돼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진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처럼 친북 정권이 같으면 그거 올라가서 협상하면서 달러나 바치겠죠. 그리고 3번 후보는 올라가면 그 이야기도 못 붙일 겁니다. 자신의 당선은 서민혁명이라며 서민 대통령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밑바닥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피눈물 난 세월을 정말 5년 동안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거듭 전교조, 당선 귀족노조와 제대로 맞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교조가 겁나거든. 그리고 민주노총이 겁나거든. 1번, 5번은 그 노조에 얹혀가지고 노조를 황제처럼 모시고 오늘 홍 후보의 대구 유세 연장에선 흉기를 꺼내려던 50대 여성이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당선되면 위기 대응 비상정부를 꾸리겠다며 국방부 장관의 박정희 전 장군,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내각 구성도 미리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도보 유세를 이어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심이 뒤집힌 것을 느낀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광장은 5년 내내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새벽 서울 가락시장에서 시민들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강조하며 과거가 아닌 자신이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 살리는 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1번, 2번 계속 과거입니다. 상징처럼 된 녹색 셔츠를 입고 대전으로 이동해서는 나라를 바꾸려는 국민의 열망을 안다며 대역전극을 자신했습니다. 필코 승리의 기적 만들어내겠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국론문열이 계속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떤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됩니다. 앞으로 5년 내내
광장은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됩니다. 자신의 당선은 개혁 공동정부가 세워지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 공동정부 구성해서 이 나라 바로 세우고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안철수 정부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 만드는 미래 정부입니다. 앞서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한 안 후보는 역사의 흐름은 골리앗보다 다윗의 힘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밤 12시까지 전력을 다하고 남은 체력은 국가를 위해 쓰겠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촛불 필리버스킹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시민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고 포옹을 하며 1대1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은 기호 4번인 유 후보에게 4번 타자처럼 홈런을 쳐달라며 야구 배트를 선물했습니다. 유 후보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신 있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며 대역전을 다짐했습니다. 막판에 뒤집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셔서 저와 함께 기적의 역전 드라마 연출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듭시다,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후보로의 지지표 이탈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보여준 그 열망이 다시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서는 한일 위안부 협상 파기를 약속했고 지금은 서울 신촌에서 마지막 필리버스킹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저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이제 오늘 밤 12시면 공식 선거운동이 모두 끝납니다. 22일간의 대장정을 끝낼 마지막 유세 장소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는 서울 광화문, 홍준표 후보는 덕수궁 대한문, 안철수 후보는 대전에서 대미를 장식하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각각 서울 명동과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 장소에 담긴 전략과 의미,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권하면 집무실을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를 서울 광화문으로 정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3기 민주정부의 꿈이란 메시지를 밝힙니다. 사상 최초로 영혼하면서 지지받는 동수합 대통령 누굽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서울 대한문을 택했습니다. 영남권 보수층에서 시작된 동남풍의 북상을 통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런 친북 좌파 세력들 심판하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갑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유세를 마무리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대전입니다. 중도의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벤처 창업인인 자신과 과학기술 도시 대전을 연계시키며 미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뚜벅이 유세를 제2의 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있었기에 국민께서 그것을 알아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학가와 서울 중심가를 마지막 유세지로 골라 젊은 층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젊은 학생들, 젊은 가장, 엄마, 아빠들, 그분들 지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마지막 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며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감각 있는 후보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이제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악재가 생길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크고 작은 실수를 공격하는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박종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유세 도중 진행자가 한 말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여성분. 흥분하지 마시고 제 진심으로 못했을로? 여성들을 모욕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자를 마시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서른 의원의 유세 발언과 부산에서 유세복 차림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말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얼마 전까지 계속 8%야. 이런 도둑 어딨나? 여성 폄하 발언, 취재 기자에 대한 폭언, 막말과 망언이 쏟아지고 국민의당은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론했던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렀습니다. 비록 착오로 일한 것이지만 권양숙 여사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오늘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당이 문 후보의 직접 관련성을 거듭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준용 씨를 찾자는 국민 수배령을 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가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며 지난 대선 때는 아버지를 도왔던 준용 씨가 왜 이번엔 끝까지 숨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아들을 선거의 양아들 삼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용 씨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이용주 의원은 문 후보가 직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복수의 증인들로부터 확인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준용 씨의 채용 당시 이력서 사진을 활용해 지명수배 포스터까지 만들어 대선 이후에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때까지 버텨 승리하면 진위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연명하는 가짜 정치 세력의 작태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셀프 제보쇼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 의혹 부풀리기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그 제보자를 만났는지 밝히라고 국민의당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부산 경남 민심을 패륜 집단 결집으로 표현한 문재인 후보 측 인사의 발언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문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의 패륜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홍 후보는 물타기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SNS에서 패륜 집단이란 표현을 썼던 문재인 후보 선대위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제가 된 패륜 집단 결집이란 표현을 패륜 후보로의 결집으로 바꾸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홍 후보가 장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장인을 영감탱이로 지칭하며 26년간 용돈 한 번 주지 않고 아버지가 딸의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고 자랑하듯 밝혔습니다. 홍 후보를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국정농단 확실하게 심판해야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확실한 세 번째 민주정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경상도에서 장인을 친근하게 영감탱이로 부르기도 한다며 마지막에 장인 장모 모두 자신이 모셨고 두 분 묘지 안장도 자신이 했다며 민주당의 공세가 한심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이 물타기를 위해 홍준표 장인이란 단어가 인터넷 연관 검색어에 오르도록 조직적 여론 조작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패륜으로 몰아 국민적 관심사를 돌리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 후보는 부산 사람들을 패륜으로 매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찍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사람들 패륜 집단이라는 사람은 내일 한 표라도 찍으면 안 되고 부산 사람들 전부 패륜 집단이라고 해서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MBC 뉴스 윤지균입니다. 네이버가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관련 기사 노출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도 각 후보 진영 간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관련 기사 노출을 줄이고 검색어 추이도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당 측은 지난 5일 오후 1시 네이버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준용 씨 관련 기사가 댓글 많은 뉴스 순위에서 빠져 있었다며 네이버가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문재인 같은 연관 검색어의 검색이 중단되는 등 네이버가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 전담인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각 당들은 앞다퉈 고발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이 사실과 다르다며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측 인사들을 공직선거법상 비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SBS의 이른바 세월호 인양 거래 의혹 보도도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각 후보 측의 고소 고발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돼 촉박하게 진행된 이번 대선전 내내 각 후보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는 게 대선 후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적폐, 폐륜, 괴멸, 상황, 홍위병.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각 후보 진영과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향해 거친 말들을 주고받으며 격한 감정 싸움을 했습니다. 깊어진 감정의 골은 대선 후에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각 후보들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무총리는 충청이나 영남, 법무장관은 호남 출신을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나라부터 안정시키고 정리 다 하고 난 뒤에 안철수 후보도 이념을 따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인사를 통한 통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당연하게 먼저 경쟁했던 그 후보들과 통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정당 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하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다른 진영 사람을 쓴다거나 정략적 목적으로 자리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열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정당이 내각에 몇 자리 주는 이러한 어떤 인위적인 통합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시민사회의 분열이 치유되고.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투표 시작. 내일 새벽 6시부터니까 이제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와는 달리 이번엔 정해진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그럼 선관위 연결해 막바지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주정 기자 전해주세요. 네, 중앙선관위의 준비 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국 13,000여 곳의 투표소와 251곳의 개표소가 준비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각 읍면동 선관위로 보낸 투표 용지와 투표함은 내일 새벽 각 투표소로 옮겨져 유권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엔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었던 지난 4, 5일 사전투표와는 다르다는 점을 선관위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을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개표에 따른 당선자 윤곽은 모레 새벽 2시에서 3시쯤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선거방송의 명가 MBC는 이번 대선에도 명성에 걸맞는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선거방송 노하우와 미래 기술이 만나 신속 정확할 뿐 아니라 재미까지 더했는데요. 내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MBC 개표 방송 선택 2017을 박영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선거 정보를 담은 KTX 열차가 화면을 뚫고 스튜디오를 달립니다. 사상 최초로 도입한 혼합현실 MR 기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작년 도입된 로보-M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최대 오차 0.1mm, 6개의 로봇 화면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하는 정보에 따라 배열을 바꿉니다. 첫 봄 대선, 선택 2017은 스튜디오를 벗어났습니다.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외벽, 축구장 5개 넓이, 14,000여 장의 LED 패널에 선거 상황을 전하고 가상현실 기법을 접목한 지역 명소 풍경들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후보들은 더 생생하게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고 3D 입체 모델과 4천만 화소급 인물 사진을 촬영해 후보들의 감정까지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99.6%의 정확도를 뽐낸 당선 확률 예측 시스템 스페셜M이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자를 짚어냅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개표 초반부터 유력한 윤곽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선택 2017의 진행은 박재훈, 박연경 앵커가 맡고 개그맨 서경석 씨가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 딱딱한 선거 정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 지역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화 소식이 들렸던 강릉 지역에도 다시 불길이 살아나면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혁 기자가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백두대간 곳곳에서 폭격을 맞은 듯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흘째 꺼지지 않은 불길은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밤새 화마가 핥히고 간 산 능선은 검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산불은 조용했던 산간 마을까지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축사. 그 안에 있던 가축들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탈만한 건 모두 태웠습니다. 잔불 제거를 위해 산 중턱까지 올라온 소방차. 새벽부터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과 군인들이 흙바닥에 앉아 늦은 끼니를 해결합니다. 땅에서는 소방 장비를 들쳐맨 경찰관들이, 하늘에서는 물주머니를 매단 군헬기가 분주히 움직여보지만 산맥 전체로 퍼진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강릉시 성산면. 어제 저녁 꺼졌던 불길이 밤사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상황실에 머물며 불길이 잡히기만을 기다립니다. 사흘 동안 삼척과 강릉 지역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절반인 15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밤 안으로 진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간에는 헬기를 사용할 수 없어 완전 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꼬박 사흘째 이어진 산불로 강릉과 삼척엔 밤낮 없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땅속에 있는 잔불을 제거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불길이 산등성이를 시뻘겋게 태웁니다. 연기가 자욱한 하늘 위에서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길이 험한 산세를 타고 태백까지 번지자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임도에서는 사투가 벌어집니다. 겁나 죽어봐. 잠도 못 자서 흘러가도 댕기면 보고 이 연기가 막 꽉 찼잖아. 저 꼴짝에 물 들어도 타는 것 같아.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되살아난 강릉시 성산면. 구역별로 나눠 남은 불씨를 끄고 감시하느라 9천여 명의 인력과 헬기 37대가 동원됐습니다. 행여나 숨어있는 불씨가 또다시 불붙지 않도록 인력이 투입돼 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이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고 이러니까 확실히 확인하고 끌고 보고 하고 이 구조 다 파보고 이제 확인해야 돼요.
오후 들어 큰 불길을 잡으면서 주민 대피령은 해제됐고 통제됐던 대관령 옛길도 개방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오전까지 잔불 정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불로 강릉과 삼척에서 가옥 36채가 불타 이재민 79명이 발생했으며 산림 17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척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청의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정비사 1명이 숨졌습니다. 짙은 산불 연기와 강한 바람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팽팽해야 할 고압선 두 가닥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수백 미터 밖 계곡에는 불시착한 헬기가 보입니다. 오늘 정오쯤 강원도 삼척 도계 농공단지 인근에서 산림청 헬기가 고압선에 걸려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 중 정비사 47살 조모 씨가 숨졌습니다. 미세먼지에 산불 연기까지 겹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게 1차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정비사가 문을 열고 유관으로 비상 착륙을 유도하던 중 충격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무성 시정으로 시야가 가려 고압선과 충돌하였으며 충돌 시 정비사가 동체에서 추락하고 초속 15m의 강풍을 이겨내고 정확한 위치에 물을 뿌리기 위해 지상 20m 높이까지 근접 비행을 해야 했던 점도 사고 위험을 높였습니다. 계곡 사이에 그 바람이 모여 있어가지고 더 강하게 막 동선 한번 막 치면서 바람이 불어요. 산불이 막 여기저기 널뛰듯이 막 번져나가고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강원 지역에는 산림청 등 37대의 소방 헬기가 투입됐지만 험준한 고산지대인 삼척 지역의 화재 진압은 헬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과 달리 잔불을 제거할 지상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소방용 물을 보충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 삼척 지역의 산불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산불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다 잡은 줄 알았던 불길이 도깨비불이라도인 것처럼 도로 살아나곤 하는 건데요. 낙엽이나 흙더미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바람을 만나면 다시 커지는 겁니다. 숨은 불씨의 위험성, 송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강릉시는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 산불은 되살아났고 주민들은 새벽에 다시 대피했습니다. 저녁에 또 우리가 다는데 진짜 그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산불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뒤 불이 잦아들며 꺼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자 불씨가 순식간에 되살아납니다. 숨어있던 불씨가 산소가 공급되면서 살아난 겁니다. 다시 불이 뻘게 나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냥 확 이제 다 붙더라고 그냥. 지표면에 쌓인 낙엽층 아래에는 낙엽이 부식돼 거름처럼 된 유기물층이 있는데 헬기로 물을 뿌려도 이곳까지 닿지 않아 불씨가 땅속에 숨어 계속 타게 됩니다. 땅속에 숨은 불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도가 4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숲이 우거질수록 부식된 낙엽도 많아 불씨는 더 오래 잠복할 수 있습니다. 불씨가 3일 내지 일주일 동안도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호주에서는 최대 한 달 동안 지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낙산사를 집어삼킨 양양 화재 때도 산림청이 완전 진화를 선포한 뒤에 불이 되살아나 피해를 키웠습니다. 숨은 불씨를 찾기 위해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 감시하는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지형이 복잡한 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이 다 꺼졌다 하더라도 최소 2, 3일 동안은 그 감시대원이 남아서 불씨가 다시 살아났는지를 감시를. 겉으로 불꽃이 보이지 않는 작은 담뱃불에도 숨은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 무심코 버렸다 큰 산불로 이어지게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강릉 산불이 다 꺼진 게 아니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불길을 완전히 잡아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강릉 산불이 처음 난 대관령 박물관 인근에서 어젯밤 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곳곳으로 퍼지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꺼졌다던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산불에 집이 탄 팔순의 할머니는 옆집까지 불이 옮겨 붙지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한테다 무릎 꿇어서 밤새도록 1시까지 안 자고 계속 이 호수를 가지고 뒤를 뿌리다가 앞을 뿌리다가 뿌리니까는.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은 날이 밝자 다시 돌아와 애타는 심정으로 진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낮에도 초속 8에서 9m의 세찬 바람이 불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불 또 붙었다 그래가지고 내다보니 뭐 산이 벌겋지요 뭐. 그래가지고 뭐 밤새도록 그냥 밖에서 집은 요 뒤인데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 꺼진 것처럼 보였던 집 주변에서 불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걱정까지 더해져 언제쯤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송 같은 것만 보고 완전 진화됐다는 것만 믿고 그냥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죠. 산불 피해 지역에 내일 오후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주민들은 땅속 불씨가 다 꺼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처럼 산불이 거세게 번지고 있던 와중에도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침묵했습니다. 산불이 난 건 삼척이 6일 오전 11시, 강릉이 오후 3시인데요. 국민안전처는 오후 4시쯤에야 건조하니까 산불을 조심하라는 통상적인 문자만 보냈을 뿐입니다. 화마가 집을 덮쳐올 때까지 주민들은 대피 문자 한 통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고 불길이 강풍을 타고 번져갑니다. 급기야 불길은 민가를 덮쳐 30여 채가 화마에 쓰러졌습니다.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인 심각 단계가 최초로 발령된 상황. 주민 300여 명은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불이 붙어갖고 몸만 달랑 나왔어요. 마을 이장이 확성기로 대피할 것을 알리거나 주민들이 가가호호 찾아다닌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작 주민들은 긴급 재난 문자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도 다 넣기 할 수 있고 한데 귀동냥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더 나죠. 연기의 습격에 호흡조차 곤란해진 강릉 도심. 관광객들도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하면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재난 문자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처는 어떤 문자나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받으면 우리가 파송. 강릉시는 화급한 순간에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고 되묻습니다. 안전처의 승인을 받고 문구가 마음에 안 들면 문구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해도 30분에서 35분 걸려요. 안전처의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강릉의 산불이 다시 살아난 오늘 새벽에서야 주민들은 첫 대피 문자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우 마린 르펜을 큰 표차로 꺾고 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39살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먼저 파리 김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득표율 66.1% 대 33.9%, 마크롱의 압승이었습니다. 39살 역대 최연소 대통령의 탄생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Je vous servirai au nom de notre devis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현 사회당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마크롱은 지난해 8월 사임한 뒤 도전한 첫 대선에서 단번에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EU 잔류와 자유무역, 문화적 다원주의를 내걸며 EU 탈퇴와 보호무역, 프랑스 우선주의를 내세운 르펜에 맞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L'Europe et le monde attendent que nous défendions partout l'esprit des Lumières. 르펜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지지자 지표에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프랑스의 EU 탈퇴를 걱정하던 유럽연합 주축국들은 프랑스와 강력한 유럽을 위한 승리라며 축하했습니다. 노동법 완화 등 친시장 기업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크롱은 일단 법인세 감면과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1%대에 머물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은 오는 15일부터 대통령 임기에 들어가지만 아직 정당 의석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 실시될 총선 결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당선자 마크롱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한 사람, 바로 25살 연상의 아내 브리짓 트로뉴입니다. 20여 년 전 제자와 사랑에 빠진 여교사는 이제 역대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순간 마크롱이 부인 브리짓 트로뉴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오르자 환호성은 정점에 달합니다. 마크롱은 올해 39살, 트로뉴는 64살로 25살 차이가 납니다. 20여 년 전 프랑스 북부 아미엥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이던 15살 마크롱은 40살인 프랑스어 교사 트로뉴와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트로뉴는 3명의 자녀를 둔 기혼자였고 자녀 중 1명은 마크롱과 한반이었습니다. 둘이 사귄다는 소식에 놀란 마크롱의 부모가 아들을 멀찌감치 파리로 보냈지만 결국 트로뉴가 이혼한 이듬해인 2007년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없지만 마크롱은 트로뉴가 전 남편과 낳은 3자녀와 손주 7명을 모두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트로뉴는 대선 기간 내내 연설문 작성을 돕고 유세에도 적극 나서는 등 남편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일부 세간의 곱지 않던 시선마저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습니다. Emmanuel Macron, who's young, who's quite smooth. I'd say it's the presence of Brigitte Macron that allows him to humanize his personality, give him a bit of gravitas. 프랑스 정계 일각에선 트로뉴가 마크롱의 실질적인 정치적 동반자란 점에서 엘리제궁에 입성하면 프랑스판 미셸 오바마 같은 위상을 가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미 간 접촉이 조만간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인을 추가로 억류했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주국장이 이르면 내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미 반관 형식의 이른바 1.5 트랙 비공식 대화인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사실상의 첫 북미 접촉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성숙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긴장 해소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직후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그간 강경 일변도의 양측 관계를 풀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직거래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미봉남 차원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눈여겨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다시 미국 국적자를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봉사하던 김학송 씨를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김 씨 외에 연변 과기대 교수 출신의 김상덕 씨, 김동철 목사, 그리고 버지니아 주립대생인 오토 원비어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이 인지를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